안녕하세요. 마음 담아 책 읽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쥐지 않고 쥐는 법입니다. 저자 고상근 교수님은 20대 초반부터 마음의 작용에 관심을 가지고 마하리시 마헤시 요기의 초울명상 입문을 시작으로 다양한 공부를 하셨습니다. 버트 헬링거의 가족 세우기를 다년간 진행하며 터득한 경험과 그간 공부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마인드 리더십 프로그램을 만들게 됩니다. 공동 저자인 반지연 작가님은 공황장애를 경험하면서 자연스럽게 몸과 마음을 돌보는 다양한 방법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중에 마인드 리더십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가장 근본을 이루는 것이 깨어있음, 즉, 몸과 마음의 긴장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몸과 마음이 오롯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불안과 걱정으로 부풀어 있던 몸과 마음의 감각이 제자리를 찾는 경험을 저자는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세상 어딘가에서 삶의 고통으로 어두운 터널 속을 걷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두 분의 이야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 깨어있음으로 가는 길이 꼭 하나뿐인가요? 세상에는 깨어있음으로 가는 무수한 방법들이 존재한다네. 달에 가는 방법이 무수히 많은 것처럼 말일세. 이런 말씀 드리기에 좀 죄송하지만 그렇다면 선생님이 알려주신 내려놓음은 저에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허허, 그렇구먼. 언제나처럼 영감님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 방법은 너무 느리고 불확실한 것 같아요. 선생님 저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평생 걸려도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물론 제가 부족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평생 걸려도 결과를 보장할 수 없는 방법은 잘못된 게 아닐까요? 전 빨리 가고 싶어요. 영감님이 일어나 서재로 가더니 책을 한 권 뽑아 내게 내밀었다. 표지에 해와 바람이 커다랗게 그려진 그림책이었다. 바람은 점점 더 세게 불어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려고 했지만 그럴수록 나그네가 옷깃을 여미는 통에 실패했죠. 해가 나그네를 따뜻하게 내리쬐자 나그네는 저절로 외투를 벗었고요. 결국 해가 승리했어요. 언뜻 보면 바람이 당연히 이길 것 같은데 왜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 바람은 힘으로 나그네의 외투를 억지로 벗기려고 했고 해는 나그네가 외투를 스스로 벗도록 했다는 것에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나그네가 스스로 외투를 벗기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바람처럼 나서서 억지로라도 벗기는 것이 더 빠르고 효과적이지 않겠나? 바람이 더 세게 불었어야 했나?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더 세게 불수록 나그네는 옷깃을 더 단단히 여몄겠죠. 이 동화를 왜 말씀하신 줄 알겠네요. 제가 바로 바람처럼 군다는 말씀이시죠? 내가 자네만 할 때 내려놓음을 시작했다네. 누구보다 빨리 깨어있음의 세계를 알고 싶었지. 그때의 나는 오히려 지금의 자네보다 훨씬 조급했을 걸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모든 방법은 다 찾아다녔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수한 시행착오를 겪었지. 그러고 나서야 겨우 깨달았다네. 느릿느릿 기어가는 달팽이처럼 한없이 느리고 답답해 보여도 결국 제대로 가는 것이 깨어있음을 향한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걸 말일세. 깨어있음에 빨리 다다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깨어있음에 다다르기 위해 애를 쓴다네. 그렇지만 지난번에도 말했던 것처럼 깨어있음은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네. 빨리 다다르려고 애쓰는 것 자체가 긴장을 유발하지. 내려놓게. 올라오면 내려놓고 또 올라오면 또 내려놓게. 때가 되면 나그네가 자연히 외투를 벗을 것이네. 이렇다 할 성과 없이 대화는 끝이 났다. 사실 영감님에게 깨어있음으로 가는 길이 너무 느리고 지루하다고 투덜대봤자 돌아올 대답이 어떤 것일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생각과 느낌을 직면하는 일, 그리고 내려놓는 일은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어디만큼 왔는지 알 길이 없어 답답하기도 했지만 간혹 의외의 수확이 있기도 했다. 하루는 배가 몹시 아파 대굴대굴 구르다가 생각과 느낌을 바라보니 화와 연결된 몸의 통증인 걸 알고 깜짝 놀랐던 적이 있다. 마음 한편에 여전히 이게 되겠어? 하는 불신의 싹이 고개를 들고 있었지만 검지를 들고 지그시 응시했다. 그러는 사이 몸과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지면서 배가 아픈 진짜 이유가 드러났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화석처럼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래서 도저히 내려놓을 수 없는, 아니 내려놓기 싫은 단단한 생각 한 덩어리. 그 화석의 이름이 바로 스포트라이트였다. 높은 곳에 서고 싶었던 이유는 남들의 인정과 관심, 사랑을 한 몸에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건 당연한 거 아닌가. 그걸 내려놓으라는 건 내겐 살아가는 의미를 내려놓으라는 거나 다름없었다. 삶의 의미라는 건 없다네. 있다 해도 허상일 뿐이지. 언제 바뀔지도 모르는 생각과 느낌처럼 말일세. 좀 허무한데요? 저는 그동안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기 위해 정말로 애를 쓰며 살았거든요. 그럼 전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죠? 깨어있는 상태의 사람은 그런 의문을 갖지 않네. 깨어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이지. 순간순간 그냥 하는 것이 기본이네. 순간순간 내키는 대로 그냥 하면 된다고요?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된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깨어있는 상태에서 행하는 것과 아무렇게나 막 행동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일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생각과 느낌을 충족하기 위해 살아간다네.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서 배부른 만족감을 얻고, 무료하다는 생각이 들면 영화를 보거나 친구를 만나서 일시적으로 즐거움을 얻지. 그렇게 무언가를 계속 추구하고 쫓으며 살아간다네. 깨어있는 사람은 추구하는 게 없나요? 깨어있는 사람은 다르지. 깨어있는 사람은 가짜 배고픔에 함몰되지 않고 필요한 정도만 먹고 늘 새로운 느낌이므로 무료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네. 매 순간 깨어있으면 되네. 매 순간 깨어있으면 매 순간 새롭게 살 수 있으니 말이네. 오늘 책 읽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마음 담아 책 읽기를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이 저에게도 행복입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오늘도 마음 깊이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